수술은 내일 오전입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미라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선생님으로 바꿔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환자분. 가식 떨지 마세요. 박두은 씨. 수술 못 받아서 죽는다 해도 당신한테는 수술 안 받아요. 20년 전 남편은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미라는 그날 이후 혼자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필이면 자신의 주치의로 2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만 믿으라고. 믿었더니 남겨두고 도망쳤잖아요. 오미란 내가 믿겠지만 이번에는 나 믿어. 수술대 위 차가운 형광등 아래 미란의 생명은 20년 전 자신을 버린 남자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는 떠났고 왜 다시 나타난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신림동 낡은 빌라 3층에는 오미란이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58빈 미란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식당에 반찬을 납품하는 일이 그녀의 하루였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김치와 나물을 작은 용기에 담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밴드를 붙인 채로 말이죠. 좁은 부엌에는 낡은 냉장고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미라는 플라스틱 용기를 하나씩 꺼내며 반찬을 담았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김치, 멸치볶음. 매일 똑같은 반찬이었지만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죠.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미라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은 20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사업 부도가 났던 그날 남편 박도연은 집을 나간 뒤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그날 이후로 누구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다 똑같다고 믿을 건 자기 자신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그렇게 20년을 혼자 버텨왔습니다. 빌라 계단을 내려가는 미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일을 쉬면 당장 다음 달 월세가 걱정이었으니까요. 새벽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미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미란의 유일한 낙은 아들 민재와의 짧은 통화였습니다. 21살이 된 민재는 대학을 다니며 제 앞가림을 하고 있었죠. 미라는 아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내색하지 않았고 힘들어도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일 나가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응,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돈이 나오니? 미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었죠. 엄마, 좀 쉬세요. 제가 돈 보내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모은 돈 아껴야지. 나는 일할 수 있으니까.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고집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전화를 끄는 미라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미라는 갑자기 복부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만 허리를 움켜쥐고 주저앉고 말았죠.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한참을 숨을 고르던 미라는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미라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 날 새벽에도 통증은 계속되었죠. 며칠이 지났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미라는 근처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은 사람들로 붐볐고 미라는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검사를 받을 수 있었죠. CT 촬영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미라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주변에서는 아픈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렸고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오미란 씨? 젊은 의사가 미란을 불렀습니다. 미란은 진료실로 들어갔고 의사는 모니터 화면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암 2기입니다. 빨리 수술하셔야 해요.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을 들은 미라는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간암이라니요.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수술이 어렵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미라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간암이라니 20년을 악착같이 버텨온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온 미라는 멍하니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지만 미란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간암이라는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민재는 회사를 조퇴하고 어머니를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성진대학병원 예약했어요. 거기 교수님 실력 좋으시대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다니까. 돈도 없는데 뭘. 미라는 손사래를 쳤지만 민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무슨 이 상황까지 돈 걱정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차 안에서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미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운전대를 꽉 쥔 채 말없이 앞만 봤습니다. 입원 서류에 이름을 쓰는 순간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평생 혼자 버텨온 미란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두려웠습니다. 암이라는 병 앞에서 미란은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진대학병원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큰 병원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로 붐볐고 안내 데스크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미라는 민재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자꾸만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재가 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래. 미라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재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히고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입원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고 침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미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부셨습니다. 어머님, 잠시 후에 담당 교수님이 오실 거예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재가 대신 대답했고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지난 2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그날, 혼자 남겨진 채 갓난아기 민재를 안고 울던 그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들을 키웠던 날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물 드릴까요? 민재의 목소리에 미라는 눈을 떴습니다. 아니, 괜찮아. 넌 회사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오늘은 휴가 냈어요. 엄마 혼자 두고 갈 수 없잖아요. 민재는 의자를 침대 옆으로 당겨 앉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재가 말했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주치의는 박도연 교수님이십니다. 간호사의 말에 미란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펜이 구르는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박도현이요?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간담체외과에서 제일 실력 좋으신 분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호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간호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원래 진료받던 선생님은 박도연 선생님이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요. 아, 그 선생님이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휴가를 내셔서 담당이가 바뀌었어요. 원래 배정되었던 선생님보다 훨씬 실력 좋으신 분이니까 걱정 마세요. 간호사가 미란을 안심시키려는 듯 웃으며 답했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간호사를 바라볼 뿐이었죠. 간호사는 차트를 정리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민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미라는 고개를 저었지만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셨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박도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미라는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사업 부도를 내고 집을 나간 남편.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이 사라진 그 사람. 미라는 20년 동안 그 이름을 애써 잊으려 했지만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미라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박도현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지만 세상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미라는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엄마, 제가 저 집에 가서 짐 좀 가져올게요. 좀 쉬고 계세요. 민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응, 그래.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재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병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엘리베이터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만이 고요함을 깼습니다. 미라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그 사람이 아니기를. 미라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과연 우연일까요?
20년 만에 다시 마주치게 될 운명이었던 걸까요? 저녁 무렵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미라는 민재가 돌아온 줄 알고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민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차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미란 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매일 아침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박도현. 2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남편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얼굴은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이었습니다. 미라는 말을 잃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미란을 보며 굳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차트를 든 채 그대로 서 있었고 미라는 침대에 누운 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이제는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었죠. 20년 전에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수술은 내일 오전입니다.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수술하면 대부분 완치되니까 오늘은 편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환자에게 하듯 담담하게 말했죠. 미라는 그 태도가 더 화가 났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하는 도연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다른 선생님으로 바꿔주세요. 미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환자분? 도연이 차트에서 눈을 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걸 말이죠. 가식 떨지 마세요, 박도연 씨. 수술 못 받아서 죽는다 해도 당신한테는 수술 안 받아요.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차트를 내려놓고 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수술은 내가 제일 자신 있어. 옛날 감정 때문에 어리석게 굴지 마. 도연이 감정을 억누르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수액대를 세게 밀쳤습니다. 수액대가 바닥에 쓰러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죠. 2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만 믿으라고. 믿었더니 남겨두고 도망쳤잖아요.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절대 흘리지 않으려고 참았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며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그땐 도연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미란은 손을 저으며 막았습니다. 말하지 마요. 목소리 듣기도 싫으니까. 미란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도연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미란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그 시간 동안 쌓인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어쨌든 수술 일정에 대해 변경되는 건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도연은 냉정하게 말한 후 차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병실을 나가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민재는 커피를 들고 서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상태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수술은 내일 오전 9시입니다. 도연은 민재에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재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가며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도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내. 아니, 이제는 아내가 아닌 환자. 도연은 벽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미란이 울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교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무서워서 그래. 민재는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교수님이 실력 좋으시다잖아요. 수술 잘 되실 거예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재는 병실 소파에서 잠들었고 미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도연 생각뿐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사업이 부도나고 도연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미란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그러다 어느 날 도연은 집을 나갔습니다.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미라는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한 달만 기다리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도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그때부터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낮에는 반찬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민재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미라는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습니다. 울면 일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20년을 버텼습니다. 도연을 잊으려고 애썼고 미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도연이 나타났고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자신의 주치의로 말이죠. 미라는 운명이 잔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도연이어야 했을까요? 수많은 의사 중에 왜 하필 도연에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수술입니다. 도연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맡겨야 합니다. 20년 전 자신을 버린 그 사람에게 말이죠. 미라는 두려웠습니다. 수술이 두려운 게 아니라 도연을 다시 믿어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미라는 달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무사히 끝나기를. 그게 도연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미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수술 전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라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병실 안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소파에서 뒤척이다 눈을 떴습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민재가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응, 잘 잤어. 미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재는 어머니의 거짓말을 알아챘지만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수술 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금식 확인, 혈압 측정, 수술 동의서 서명. 모든 게 기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미라는 말없이 간호사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수술은 9시에 시작됩니다. 8시 30분에 수술복으로 갈아입으시면 됩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가만히 앉아 있었죠. 엄마, 무서우시죠?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미라는 억지로 웃었지만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8시가 되자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미라는 도연을 보는 순간 몸을 굳혔습니다. 도연도 미란과 눈이 마주치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다가왔습니다. 수술 전 마지막 확인 드리러 왔습니다. 도연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금식은 잘 지키셨죠? 네. 미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술 시간은 대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간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이니까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도연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재는 도연의 설명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사람 손에 내 생명을 맡겨야 하는구나.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도연이 차트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대신 물었습니다. 교수님, 수술 성공률은 어느 정도예요? 간암 2기는 수술 성공률이 높은 편입니다. 어머님 상태도 나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연은 민재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그 순간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안함일까요? 아니면 안타까움일까요? 미라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도연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럼 수술실에서 뵙겠습니다. 도연은 차트를 들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8시 30분 간호사들이 수술복을 가져왔습니다. 미라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재야. 미란이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엄마가 만약 안 깨어나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을 거야. 그냥 혹시 모르니까. 미라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9시가 되자 수술실 직원들이 왔습니다. 미란을 침대째 옮겨 복도로 나갔습니다. 민재는 복도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엄마,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요. 민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수술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금속 문이 열리고 미라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은 밝고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부셨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미란을 수술대 위로 옮겼습니다. 차가운 수술대가 등에 닿는 순간 미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와 주사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마취 들어갑니다. 천천히 숫자 세시면 됩니다. 마취과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사 바늘이 팔에 꽂혔고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수술복과 마스크를 쓴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미라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도 미란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취가 퍼지기 전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미란, 내가 믿겠지만 이번에는 나 믿어. 너 안 죽여. 그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목소리를 어렴풋이 들으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도연은 메스를 들고 미란의 복부를 절개했습니다. 손은 정확했고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수액 더 주세요. 도연이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수술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연은 눈을 떼지 않고 집중했습니다. 길고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5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마침내 봉합이 시작됐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실밥까지 정성스럽게 꿰맸습니다. 수술 끝났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렸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마스크를 벗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는 민재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을 보자 민재는 급히 달려왔습니다. 교수님, 어머니는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경과 지켜보고 일반 병실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도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으세요? 민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양은 깨끗하게 제거했고 출혈도 거의 없었습니다. 도연은 민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아들에게 아들이라고 하지 못하는 게 씁쓸했지만 티내지 않고 말했습니다.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21살이 된 아들.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갓난아기였는데 이제는 훌쩍 커서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나면 면회 가능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도연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민재 앞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빈 복도를 걸으며 벽에 기댔습니다. 수술 내내 긴장했던 탓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은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회복실에서는 미란이 천천히 의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고 목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형광등 불빛이 보였고 주변에서는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흐릿했고 모든 게 몽롱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조금만 쉬시면 병실로 옮겨드릴게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움직이려니 복부에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미라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재가 침대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수술 잘 됐대요. 그렇구나. 다행이네. 미라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간호해줘서 고마워, 아들. 미라는 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제가 물 좀 떠올게요. 목마르시죠? 민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 미라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민재는 병실을 나갔고 미라는 혼자 남았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민재가 돌아온 줄 알고 미라는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민재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회복은 잘 되는 것 같네. 다행이야. 도연은 차트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라는 도연을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랑 말할 힘 없으니까 나가요. 미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민재 많이 컸더라. 도연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미운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뭔데 민재 이름을 입 밖으로 내요? 당신은 아빠 아니니까 부르지도 않은 척도 하지 마요. 도연은 말없이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퇴원하면 얘기 좀 해.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요. 피곤해요. 민재 들어오기 전에 나가줘요. 미라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도연과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은 단 몇 마디 말로 채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으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미란의 팔 옆에 조용히 메모를 놓았습니다. 미란은 눈을 감은 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실 문이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 안에서 미라는 눈을 떴습니다. 팔 옆에 놓인 메모지가 보였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몸조리 잘하고 퇴원하고
꼭 보자. 20년 전 사건에 대해 해줄 이야기가 있어. 미라는 메모지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0년 전 사건이라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미라는 메모지를 구겨서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재가 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물 가져왔어요. 민재는 컵을 어머니에게 건네며 웃었습니다. 미라는 재빨리 메모지를 이불 속에 숨겼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미라는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미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왜 다시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밤이 되자 민재는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미라는 이불 속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메모지를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미라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알고 싶었습니다. 도연이 왜 떠났는지, 20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미라는 메모지를 다시 이불 속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란의 회복은 순조로웠습니다.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고 통증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민재는 매일 병원에 와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도연은 매일 회진을 돌았지만 미란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오미란 씨 회복 상태 아주 좋습니다. 이틀 후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연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퇴원 전날 밤 미라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도연의 메모지 내용이 맴돌았습니다. 20년 전 사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라는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민재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차까지 데려갔습니다. 엄마, 집에 가시면 푹 쉬세요. 제가 반찬 다 해놓을게요. 고맙다, 아들아.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자기 집 침대에 누우니 편안했습니다. 민재는 부엌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날 오전 민재가 학교에 간 후 미라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미라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연의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메모지를 꺼내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만나야 할까? 미라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어 도연에게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연의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미란이에요. 내일 12시까지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문자를 보낸 후 미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 미라는 시간을 정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20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 미라는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평소에 입던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미라는 가볍게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죠. 미라는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손은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카페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평상복을 입은 도연은 병원에서 볼 때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더 나이 들어 보였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도연은 미란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왔구나. 도연은 미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몸은 좀 괜찮아?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본론만 얘기해요. 미라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근무했던 병원 알지? 그 병원에서 사고가 있었어. 내가 담당했던 수술 환자였는데 수술 중에 사망했어.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뭐? 미라는 놀라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술방 장비 고장났다고 병원 측에 말했었는데 어디서 꼬인 건지 보고가 안 됐더라고. 그것 때문에 환자가 사망했는데 그걸 내 탓으로 다 돌렸어. 미란의 눈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다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힘없는 신입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소송했는데 패소당하고 의사 자격은 정지되고 소송비로 받은 대출은 매달 숨을 조여왔어.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난 당신 아내였는데.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미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땐 무능한 내 자신을 견딜 수가 없었어. 민재가 돌도 안 지났는데 어떡하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 그래도 견뎌보려고 했는데. 도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 와중에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했고 실형 선고를 받았어. 당신한테도 민재한테도 범죄자의 낙인을 찍히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도망쳤어. 도연은 눈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손을 떨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우리를 지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응. 감옥도 다녀왔어. 3년을 살았어.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왜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출소하고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찾아갔는데 당신이 집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봤어. 내가 당신 인생 망친 것 같아서 미안했어. 근데 내가 돈이 있어. 직업이 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비참하더라고. 미라는 듣기 힘들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동안 도연을 미워했는데 알고 보니 도연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미라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지만 미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20년 동안 품었던 미움과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떳떳해지면 돌아가자고 했는데 그게 벌써 20년이 되어버렸네. 정말 미안해, 미란아. 도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단 말 너무 늦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도연은 주먹을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커피 내리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깼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출소하고 뭐 했어요? 미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처음엔 공사판에서 일했어. 힘들었지만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 그러다가 야간 대학에 다시 들어갔어. 의사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였지. 도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0년 넘게 걸렸어. 공부하고 시험 보고 레지던트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다시 의사가 됐어. 당신한테 떳떳해지고 싶었어. 미라는 도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도연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도연이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재 이야기 좀 해줘.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는 잘 컸어요. 착하고 효자예요.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아버지 없이 자라서 힘들었을 텐데. 도연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다 컸어요. 당신 없이도 잘 자랐어요. 미란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성장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됐습니다. 민재한테 말할 거예요? 미란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도연은 미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민재가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20년 동안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면. 알겠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살아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병원 근처 오피스텔에 살아. 혼자 살기엔 충분해.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혼은 안 했어요? 안 했어. 할 생각도 없었어. 미라는 도연의 대답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움도 아니고 용서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도연도 혼자 외롭게 살았다는 게 안쓰러웠습니다. 당신은?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았죠. 민재 키우느라 재혼 생각도 못했어요. 미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힘들었겠다.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도연은 미란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한 흔적이 손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미란아. 도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라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도 알아. 20년은 너무 긴 시간이야. 근데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해. 도연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미라는 말을 잃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20년 만에 만나서. 미라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거 알아. 근데 수술하면서 깨달았어. 너를 잃을 수 없다는 걸.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빨라요.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당신을 용서해야 할지, 미워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난 기다릴게.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 몸조리 잘하고.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카페를 나가며 뒤돌아봤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미라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연의 고백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니.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집에 도착한 미라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외롭지 않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민재가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산책했어. 미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민재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좀 밝아 보이세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아. 미라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미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의 모습이 아닌 오늘 본 모습이었습니다. 나이 들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도연을 미워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미란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미란의 몸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완치 판정을 받았고 이제는 정기 검진만 받으면 됐습니다. 그동안 미란과 도연은 가끔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20년의 공백을 천천히 메워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고 자주 웃었습니다. 민재는 어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미라는 마지막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민재가 함께 갔고 검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도연이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뭐래요? 민재가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제 괜찮대요. 안 와도 된대요. 미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진짜 완치됐어요? 민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정기 검진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수술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은 작게 웃었고 미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 나 차 가지고 올 테니까 정문에서 기다리세요. 민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응, 그래.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재는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미란과 도연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완치돼서. 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미라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강해서 이겨낸 거야.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요. 살려줘서. 미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도연은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만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민재 기다리니까 나 가봐야 해요. 미란이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미란은 진료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미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연의 손길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정문에 나오자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미라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진료실 창문으로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미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잠시 후 민재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엄마 타세요. 미라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너머로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도연이 있을 것입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완치됐으니까 기분 좋지. 미라는 웃었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삽시다. 그래야지. 너 결혼할 때까지는 봐야지. 미란의 말에 민재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결혼 얘기예요? 그래도 생각은 해봐야지. 엄마 이제 나이도 있는데. 차는 신림동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에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봄이 완연했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도 될까요? 집에 도착한 미라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시간 있어요? 저녁 같이 먹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 어디서 만날까? 미라는 장소를 정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어 옷을 골랐습니다.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도 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민재가 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응, 친구 만나. 미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민재는 의심 없이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라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한강공원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도연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 나도 방금 왔어. 두 사람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완치 축하해. 도연이 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미란도 잔을 들어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편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천천히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미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생각해 봤어요. 당신 말. 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미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미라는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해보고 싶어요. 우리 도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네. 근데 천천히요. 민재한테도 말해야 하고 정리해야 할 게 많으니까. 당연하지. 천천히 하자. 난 기다릴 수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손 잡아도 돼?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강변을 걸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잡은 손이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지만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미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났네요. 미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끝이 아니야. 시작이지.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깥은 완연한 봄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미라나 도연에게도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그리고 영상 감상을 간단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예쁜 답글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